안녕하세요. 낭만 김용필입니다. 지금 제가 얼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사실 매우 졸린 상태입니다. 울산 조선해양축제를 갔다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부랴부랴 울산역으로 이동을 해서 KTX를 타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새벽 2시가 가까이 된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잠을 안 자고 좀 촬영을 하는 이유는요, 내일 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정이 있길래 그러냐 했을 때 내일은 지리산으로 갑니다. 아니 잠도 안 자고 무슨 지리산까지 4시간 이상을 달려서 가느냐. 전국에 우리 등산 브랜드에서 하는 챌린지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 벌써 40개 이상 50개 이렇게 한 거예요. 저보다 등산 나중에 시작한 부부들이.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네. 이게 뭐냐면 전국에 100대 명산 위치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확대를 해보면요, 이 빨간 점이 제가 갔다 온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어디 산 갈래? 2달 전에 저희가 정한 곳이 지리산입니다. 근데 지리산이 큰 산이잖아요. 1박 2일로 가기로 했고요. 이미 숙소는 다 잡아놓은 상태고, 이번에는 아이들도 오랜만에 또 같이 가자고 해서 가기 때문에 가족 여행이 됐습니다. 남원의 지리산 바래봉을 올라갈 텐데, 바래봉의 밑에 시작점에서 저희가 아침 10시 전에는 만나자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짐을 다 싸놓고 그래야 5시쯤에 일어나서 한 30분 만에 뚝딱뚝딱 준비를 해서 바로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는 등산 배낭을 쌓아놓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내일 해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얇은 위에 입을 옷을 준비를 해서 거실 한 켠에 딱 꺼내놓고요. 다음에 내일 입을 바지, 등산 바지 준비해놓고요. 다만 전 등산 갈 때는 아무리 더워도 한여름에도 반바지는 입지 않습니다. 반바지 입고 오면 편하긴 편한데, 사실 저는 산에 다니면서 별의별 상황들을 다 겪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등산로를 피치 못하게 벗어나서 풀에 다리가 탁 쓸리고 그러면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반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등산 양말 역시도 아무리 더워도 좀 두꺼운 양말을 신어줍니다. 그래야 발도 보호가 되고, 오래 걷는데 발이 아프거나 통증이 느껴지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발이 편안해야 됩니다. 다음에 선글라스. 물론 이 선글라스가 눈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크지만 또 훌륭한 패션 아이템이에요. 예. 사진 찍을 때나 등산 가서 선글라스 쓰고 지금 사진도 잘 나오던데. 열정! 특히 여벌 옷. 제가 요거는 약간 두께가 있는 긴팔 옷입니다. 등산 갈 때는 꼭 여벌 옷을 준비합니다.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 꼭 집어넣습니다. 동네산 왕복 1~2시간 거리 산이면요 크게 뭐 무리 될 건 없으나, 큰 산에 들어갈 때는 산의 그 날씨 기후라는 것은요 변화무쌍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몸이 한번 젖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산에서 사고를 당한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을 헛디거나 해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저체온증입니다. 저체온증.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어딘가 고립되거나 내가 어딘가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발견되기까지 버티는 시간,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음식, 물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일단 따뜻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등산 스틱. 예전에는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매번 챙겨갑니다. 매번.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던 용품이 하나 있습니다. 뭐게요? 무릎 보호대입니다. 무릎 보호대인데, 제가 10월 마지막 주부터 셋째 주인가 넷째 주 걸쳐 11월까지 청송의 주황산에 갔습니다. 주황산도 왕복 한 8, 9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바로 일주일로 어디를 가느냐? 제주도 한라산을 갔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갔다 오면 한라산도 한 10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한라산 내려올 때 뭔가 무릎이 열이 나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열이 납니다. 그래서 딱 갔다가 내려왔는데 무릎이 이제 부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상은 좀 처음인 것 같은데, 병원에 갔더니 물이 찼더군요. 그래서 주사기로 물을 좀 빼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바로 선운산 산행이 있잖아요. 산을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간 겁니다. 선운산을. 거기서 사단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다녀왔을 때 그 신호를 줄 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 공명 영상 촬영, 즉 MRI 정밀 촬영을 했습니다. 했더니 연골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골치 아프네. 등산을 못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쨌든 무릎 보호대를 하고 다닙니다. 오래 걸어야 될 때는. 그래서 이것도 꼭 준비를 하고, 이쪽 바닥에 이게 지금 이쪽은 배낭에 넣어야 될 물건들, 이쪽은 내일 바로 입고 출발할 물건들. 저는 배낭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뭐 인형, 이게 자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국립공원공단 레인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공단에서 이런 캐릭터 인형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한정판?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 인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OSSAC 그 산악회 이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야, 우리 산악회 이름은 뭘로 하지?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했을 때 우리는 직장인들도 있고 해서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산을 다니고요. 그래서 오니 세러데이 알파인 클럽 오삭 산악회 이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오삭 S를 하나 더 넣자. 그러면 오니 세러데이 썬데이 OSSAC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발음이 오싹 산악회가 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리틀 오싹 모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 라벨을 배낭에 다 같이 하나씩 달고 있거든요. 요것도 뭔가 소속감? 차라리 기분이 그래요. 뭔가 소속감 좀. 자, 그래서 배낭 일단 이렇게 준비해놓고 어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오이라든가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이 중간 쉴 때 하나씩 먹어주면 또 그렇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준비해놓고 자야 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짜잔, 오이하고요 방울토마토. 등산하시면서 뭐 당 보충한다 그래서 초콜릿 이런 걸 준비하신 거, 사탕 준비하신 분인데 저는 이제 수분 보충도 할 수 있고 몸에도 좋은 과일을. 맛있네요. 오이를 저는 껍질째 먹기 때문에 잘 씻어서 가야 됩니다. 뽀드득. 이 오이는요 크게 다듬을 필요는 없어요. 끝에 꼭지 양쪽으로 따주고 그냥 뭐 있습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그냥 오이하면 이렇게만 그냥 넣어가도 됐죠? 또 딱 닫아서 준비 완료. 참 감사한 것이 낭만김용필 시작을 한 지 한 2달여 됐는데 많은 광고주 분들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 고심하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관절만 연구합니다. 관첼 뮤코 다당 단백 콘드로이친 플러스. 여기가 한국인 관절 연구센터도 있고 관절만 연구하는 브랜드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사실 안무를 배우고 할 때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그만큼 저절로 관심이 간 것이 바로 관절 건강이거든요. 어떻게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뮤코다당 단백 콘드로이친 플러스 이 제품을 먹지만 이거 말고도 보니까 이 관첼에 여러 다른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을 구입해도 좀 하나씩 설명서를 잘 읽어보는 편입니다. 뮤코다당 단백은 뭐야? 찾아봤더니 이 자체가 연골 조직 성분이더라고요. 일일 섭취량이 2정, 하루에 2000mg을 섭취해야 되는 거구나. 또 직업의식이 발동을 하네요. 관절만 연구합니다. 관첼 뮤코다당 단백 콘드로이친 플러스. 당신의 소중한 관절을 위해 관첼. 저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는 거.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먹는 편리함도 있고. 오늘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2알을 먹어주고. 저희 첫 협찬이다 보니까 좀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좀 이 엉뚱한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 습관이 생긴 거예요. CM송이 입에서 계속 맴돌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수능 금지곡이라고 있어요. 수능 금지곡. 입에서 흥얼흥얼 하면서 반복이 돼요. 자, 이 CM송이요. 관절 관첼 관절엔 관첼. 중독성 갑입니다. 그래, 관절엔 관첼이지. 내일 또 오랜만에 가는 등산이고 다 또래들이고 관절을 잘 지켜야 될 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집에 각 한 통씩 한 달 분량씩 제가 선물을 주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추석 선물로도 굉장히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넣고 올게요. 이제 빨리 이걸로 해. 드디어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지금 집결지로 가고 있습니다. 친구야, 우리 등산 얼마 만에 가는 거지 지금? 6월에 갔어. 6월에 맞다. 지금 몇 개 했어? 100대 명산 49개? 근데 세보니까 28개더라고.
제가 그 미스터 트롯 경연으로 못 가는 동안에 저보다 100대 명산을 더 많이 지금 올라있는 상황이고 제가 제일 꼴찌예요. 미스터 로또에서도 꼴찌인데 지금. 솔직히 한동안 저를 산에 안 데리고 다니려고 그랬어요. 아니 뭐 무릎이 안 좋은데 어떻게 데려가? 아니 사람을 무슨 무릎 완전 고장난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갔다 오면 물 빼고 갔다 오면 물 빼고. 그래도 그 근력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하는 덕분에 한 몇 달간 무릎이 이상이 없었잖아요. 산에 다니는 건 정말 잘했다 싶은데 후회되는 건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안녕. 출발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가 코스가 걷는 길이 예쁘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 등산 스틱을 거의 쓰지 않고 산행을 했어요. 이제는 거의 필수로 씁니다. 왜? 관절, 특히 무릎 쪽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등산 초입이어서 거의 평지길이잖아요. 일단은 등산 스틱 길이를 짚었을 때 팔이 딱 90도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명치에서 좀 더 높은 높이 이 정도에서 스틱을 해주는 게 좋고, 처음에는 등산을 가면 땅만 보고 걸어요. 힘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물론 발 아래 딛는 것도 잘 봐야 되는데 사이사이에 저 먼 풍경을 바라보면서 심호흡도 하고. 자, 시원한 거 먹을 사람. 시원한 거. 이따가 시원한 거, 시원한 따서 거. 먹어. 하나 있어. 6,000걸음 걸었네. 6,000걸음 오늘 일어나서. 아마 이 상태라면 눈보 가면 그냥 15,000보 되려나? 또 봐야 되겠네. 관절엔 관체 출발! 중독성 갑입니다. 노래하고 나서 야호하는 게 바뀌었다고 얼마 전에 그 화요일엔 밤이 좋아해서 야호를 이제 어떻게 하냐길래 한번 보여드렸죠. 야호 이렇게 이제 야호를 한다고. 야호 이렇게 합니다. 네? 가족한테 무슨 소리를 들려? 아빠 좀. 자, 이제 600m 남았습니다. 발해봉 5쉼터니까 발해봉까지 지금 600m 남았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뭐 이게 재밌죠? 아까 쉼터에서 분명히 0.6km라고 그랬거든? 한참 안 돼 또 0.6km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거짓말쟁이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다 왔다면서요? 그래서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오 시원해. 오 다 온 것 같은데? 저 위에 발해봉입니까? 용필이 오빠! 왜요? 끝이 어디 있겠어요? 계단 보세요. 제가 가야 될 계단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계단 아니에요. 하나씩 가다 보면 끝나거든요. 오늘 하늘도 와, 대부분 우리나라 산이 돌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위 암벽, 암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이 발해봉 쪽은 숲속길 이렇게 통해 오면서 그냥 넓게 펼쳐지는 산자락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코스네요, 이쪽이. 지금 구름이 걸려 있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산이 구름 이불을 덮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예. 저쪽에는 또 조금 더 높은 전망대가 있네. 가보시죠. 저희가 발해봉이군요. 다 와갑니다. 오늘의 목적지 발해봉입니다. 발해봉. 자, 이제 50m 남았습니다. 50m.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여기가 발해봉입니다. 발해봉. 해발 1165m. 저 비석 있잖아요. 정상석 옆에서 사진을 딱 찍고. 아휴, 바람 시원하네 진짜. 이제는 내려가 봐야죠. 내려가기 전에 이 스틱은 또 아래쪽을 디뎌야 되기 때문에 팔이 아래로 쭉 이렇게 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틱 높이를 또 조절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산을 내려가면서 거의 뛰어다녔어요. 우리가 터벅터벅 떠는 걸음 있잖아요. 보면은 무릎을 쭉 펴갖고 힘이 없다고 여기서 내려갈 때 턱, 턱, 턱 이렇게 하면은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계단 내려갈 때는요, 저는 필히 이제 조심합니다. 한 발 한 발 정성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다 피지 않아요.
이게 천천히 내딛어서 천천히 내려가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러면은 이 다른 발이 내려가는 동안 여기서 계속 근육에서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근력 형성에 도움이 되고 훨씬 힘이 들어가지만 관절에는 충격을 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산할 때 힘이 없다고 해서 터벅 그러면 위험합니다. 이제 배가 이제 슬슬 신호를 보내옵니다. 출출해지려고 그래. 남원에 왔으니까 남원의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가서 먹고 쉬는 일이 남았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I need some gun. 짜자잔. 아이고, 오이 드실 분. 형 오이 하나 먹어요. 에너지를 썼으니까 먹으러 가야죠. 남원 하면 뭐? 추어탕이다. 남원 추어탕으로 갑니다. 자, 배낭음회로 또 가시죠. 남원 추어탕, 남원 추어탕. 오길 잘했습니다. 좀 피곤하다고 집에서 쉬자 그러기에는 아까운 날일 뻔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푸르잖아요, 산이. 녹음이 짙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낙엽집니다. 떨어진 낙엽들마저. 오늘 산행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열심히 안전하게 하산을 하겠습니다. 와, 여기 남원의 광활루 쪽을 지나서 오니까 추어탕 거리가 있어요. 추어탕 거리. 처음 와보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를 싹 한 다음에 지금 추어탕 한 그릇 하러 왔습니다. 벌써 나왔어. 추어탕. 남원이 근데 추어탕이 왜 유명한 거예요? 옛날부터 뭐 지리적으로 미꾸라지가 많아갖고 색감 같은 게 많아서 미꾸라지가 많아서요? 네,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혹시 맞아요? 어머, 어제 좀 등산 왔다가 아 그래요? 예, 샤워하고 막 나와가지고 근데 신부는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몇 살인 줄 알았는데요. 어머 웬일이야? 어머. 편히 주무셨는지요? 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지리산에서의 아침을 마셨습니다. 어젯밤에 지리산 흑돼지 정말 맛있게 많이 먹고 잤더니 덕분에 일어나서 이렇게 샤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아직까지 퉁퉁 부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과 안전하게 등산하고 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잠을 푹 잤더니 이만한 휴식이 없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였습니다. 제가 묵은 숙소가 이 지리산 자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리산의 아침 공유하면서 다음에 만날 날 기약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